제가 항상 택배 포장할 때마다 이제 신랑이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좋은 걸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받고 싶은 걸 보내야 소비자들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도 못 대게 해요. 자꾸 이상한 걸 집어들려 그래서. 와이프 선별 기준이면 곰판장에서 1등을 먹겠다. 근데 네,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냥 내가 기대한 상품을 보내주는 농장이 바로 민숙농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민숙농장에서 숙을 맡고 있는 신지숙입니다. 네, 민을 맡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저희는 지금 백다다기 오이를 주 재배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초당 옥수수랑 두백 감자, 그리고 지금 애플망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전남 고흥이고요. 저희 백다다기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600평의 삼연동 비닐하우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여기는 이제 지으셨고요. 이제 은퇴하신 후에 이제 저희가 물려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다다기는 밑에 800평은 자가로 지금 운영 중인 게 있고요. 여기 지금 있는 곳에 600평은 임대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망고 하우스는 500평은 자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빠께서 그동안 그 오이 농사 30년 정도 하고 계셨었는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한테 권하셨는데 몇 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아빠시고 하니까 그냥 그 고집을 못 이겨가지고 내려와서 하다가 하고 보니까 지금 벌써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 생산해오던 거를 공판장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직거래를 얼마 전부터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오이를 소량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오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다른 작물도 조금씩 추가하면서 좀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게 좀 약간 흥미도 있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오이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물이라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작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일단 뭐 몇 년 동안은 내 몸을 갈아서 오이를 잘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소득은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민한 작물이라 많이 보고 많이 관찰을 해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기에는 오이가 좀 약간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큰 대출로 좋은 시설을 짓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땅이 좋은 땅이 아닐 경우에는 객토도 해야 되고, 뭐 1000평을 짓는다고 하면 4, 5억은 꽤 이렇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젊든 안 젊든 간에 그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이런 환경이 아니라 TV에서 보시면 거의 스마트팜 환경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서 농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편하게 구두 신고 다니면서 농사 짓는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농사는 소위 어른들 말로 한 번 망하면 3년이 고생한다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교육을 받길 받지만 지금 농사는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어르신들이나 많이 했던 농가분들은 내가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캐치를 하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좋은 시설로 하긴 하지만 날씨에 적응 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대규모 시설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안 좋게 시작해서 좋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기준으로는 골조 한 1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당 단가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온풍기랑 뭐랑 600평 기준에서 1000만 원, 1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지을 때는 10년 전에 지을 때는 옆에 있는 하우스까지 1000평에서 1억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주위에 농가 그 형님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조언을 많이 받고 그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하고 사진 같은 거 촬영해서 형님 제게 이래요, 뭐가 문제죠? 봐주실 만한 주위에 농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질문하고, 친구도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만 잘해도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어르신들. 옛날엔 제가 인사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닐 때 저희 아빠가 동네 개한테도 인사한다. 장인어른이 누군지 알고 인사하냐고 여쭤봤는데 모른다고.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신랑한테는. 어른들을 보면 항상 인사 잘하고.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인사 잘해서. 작물이 들어가면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좀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쉬는 날이 하루도 없거든요. 그래서 워라벨을 위해서라면 오이 농사는 안 하는 게 좋다. 겨울에 빡시게 일하고 여름에 네. 망고가 있긴 하지만 좀 쉬자. 겨울에 벌어서 여름에 놀아야 돼.
와, 지금 요즘 다 오르고 있는 시세라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000평 기준으로 갔을 때는 한 3, 4억 정도는 들 것 같은 예상이 좀 듭니다. 그 임대로 많이 나와 있는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창업농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고흥만의 스마트밸리 그런 거를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반 농가 쪽으로 봤을 때는 구하기가 좀 솔직히 말하면 쉽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내려와서 주위 분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많이 소통을 좀 하면 하우스를 연세가 많이 돼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저희가 이제 집을 구매를 할 때 귀농 자금을 받아서 전남에서 지금 귀농기촌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제 주택 구매 사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집을 구매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찍고 있는 이 농장도 이제 귀농 자금으로 받게 돼서 같이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보조 사업은 고흥군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보조 사업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팜 구축도 일반 하우스에서 할 수 있게끔 보조 사업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이를 생산을 했을 때는 100% 다 공판장에 출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이를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오이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잘라서 버려지는 오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오이들이 많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오이인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혹시 판매를 하면 될까 싶어서 판매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이를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소량 포장도 해서 판매를 하고 대량으로도 포장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구매를 많이 좀 해주고 계세요. 오이가 보통 한 개에 200g 정도 되는데요. 최소 수량이 10개거든요. 10개면 2kg 정도. 10개에서 택배비까지 포함하더라도 거의 마트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싱싱한 오이를 바로 하루 만에 받아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문을 생각보다 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공품 같지 않았고 그냥 먹기에 그냥 딱 한 입 사이즈 오이여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그 이름이 생각이 났었어요. 오이가 이렇게 커서 꼬부라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꼬부라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속가내기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다 따버려요. 그 전에는 따서 말 그대로 소 키우시는 분한테 소밥이라고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도 먹어보고 담아서도 먹어보고 해보니까 맛 자체가 오이랑 별로 다를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 큰 오이를 하나 썰어 먹긴 힘드니까 된장에 그냥 찍어서 아니 고추장에 찍어서 한 입에 바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와이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이가 그 생산량이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주문을 다 보내드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또 나름 선별 기준이 직거래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도도 좀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을 때는 10개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많을 때는 한 4, 50개 정도 보낼 때도 있어요. 사실 공판장으로 보내면 저희가 보통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10% 정도가 빠지거든요. 근데 한참 할 때는 10%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수료만 더 벌어도 이게 1년이면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좀 회수를 해보자 싶어서 그 직거래를 시작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박스도 새로 맞췄고 그 포장하는데도 시간이 또 걸리고 제 인건비도 좀 약간은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트와 그 공판장 가격이 항상 중간 가격 정도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수익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저희가 일단은 메인은 물량이 뭐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장을 메인으로 갈 거고요. 저희가 한입오이라고 판매하는 그 B급 오이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거래로 판매를 하고 3kg에 저희가 저렴할 때는 9,900원에 택배비 포함으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약간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판매하고 그리고 조금 더 뭐 감자나 옥수수 그리고 망고도 이제 나오게 되면 큰목 같은 경우 전량 다 직거래할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우스 공판장으로 보낸 수익은 매출은 1억 2천 정도 되고요. 직거래 판매한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1억 5천 정도 되고 그리고 감자 고구마는 소소하게 해서 300만 원. 네. 비용은 한 30-40% 정도 빠진 금액이요. 그러니까 농사를 좀 못 지었다 생각하면 50대 50. 그러니까 농사가 그게 좀 잘 됐다 그러면은 한 6대 4 정도 경영비가 한 4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택배 포장할 때마다 이제 신랑이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좋은 걸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받고 싶은 걸 보내야 소비자들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기대한 상품을 보내주는 농장이 바로 민숙농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내려오시겠다 하시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내려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라는 게 쉽게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도 이걸로 꼭 죽기 살기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려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귀농이든 뭐 다른 일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게 유튜브잖아요. 근데 거기 그 썸네일만 보고 혹하시지 마시고, 연매출 10억이라고 하면 10억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자본이 있거나 뭐 충분한 담보 능력이 있으시다면 오셔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충분한 자금이 있지 않고 시작이 어렵겠다 싶으면 작은 임대하우스 먼저 시작하셔서 조금씩 저희처럼 이렇게 늘려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처음부터 너무 큰 꿈을 갖고 오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